예, 글로벌 이슈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삼중전회라는 중요한 회의가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뤄야 하는데 주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이슈들을 좀 보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중 피격. 이후의 변화들은 지금 지지율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팅 오즈라고 하는 도박 그 사이트를 정리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암살 미수 사건 전에는 55% 후반대에서 움직였던 승률이 현재는 69%까지 올라왔습니다. 보통 60% 이상 올라오면 거의 당선되는 게 확실하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수가 과반수인 270명에 1명이 부족한 269명까지 지금 확보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 위스콘신, 미스콘 한 곳만 잡으면은 대선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8월 그 달에 있는 당대 늦어도 9월 10일 날 2차 TV 토론 전까지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B플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인의 90%는 이미 투표를 누구 할지 결정을 내린 상태고 10%만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10%를 잡기 위해서 각 당이 아마 치열한 선거전 그리고 앞으로 각종 TV 홍보전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실시간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는 안전자산을 선호된다. 비트코인이나 해서 금 쪽을 좋게 보시는 분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그 피격 사건 전에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서 장기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피격 사건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현재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도 현재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정책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공격적으로 진행시킬 수가 있고요. 선거 공약대로 감세 정책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 기업들이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에 49%가 불안감을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리스크온 현상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시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스크온 현상이 된다면 국내 증시로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시아 쪽은 어떨까요? 오늘은 일본의 시장이기 때문에요. 영향을 못 보고 우리 시장은 조금 상승 출발했다 눌려있는 흐름들이고 지수도 그렇지만 섹터별로 보면 소위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여겨지는 원전 방산이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쪽을 좀 지금 시점에서 사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은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정책이 그 우양강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대중국과 관련된 압박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랬을 경우에 국방비와 관련된 여러 국방 관련 군수업체들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비트코인 같이 트럼프가 지지해주는 이런 암호화폐, 그리고 또 감세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감세와 관련해서는 러셀 2000 종목들이 대부분 수요를 받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움직임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증시도 대형주만의 상승이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공약과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얘기도 원래 우리가 하렸던 얘기도 좀 여쭤봐도 되죠? 예, 맞습니다. 중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이제 내수나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주가도 좀 올라오다가 다시 좀 힘을 잃는 상황이고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 커지는데요. 오늘부터 4일간 이제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삼중전회가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네, 핵심 포인트는 네 가지인데요. 네. 뭐 거시 경제 운영과 관련된 골격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노베이션을 중시하는 정책, 또 세제 개혁, 그리고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시경제 운영 정책과 관련된 공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중국은 현재 2분기 GDP 성장률이 4% 후반까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노동 집약 산업들을 이제 첨단 산업과 같이 융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혁신 주도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를 실질 생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화, 스마트화, 그리고 녹색과 같은 산업들이 중국에서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호주의 색채 속에서도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주시장이 그 반응을 안 하는 것은 이번에 정책들이 국영기업 중심의 정책, 민영기업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통제를 강화시키는 거, 또 공동부유를 계속 진행한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에선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아무래도 조금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과잉 공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생산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그 무슨 의미이고 국내 산업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 그 이슈인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산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방 정부가 주도했던 그 보조금 정책을 중앙 정부가 갖고 와서 이런 과잉 생산 문제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변화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실질 생산력, 이노베이션을 중심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 한 대여섯 가지 산업들이 부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게 첨단 소장님, 산업. 그러니까 실질 생산력입니까? 아니면 한자로 신질이라고 쓰는 겁니까? 신질 생산력. 신질. 신질. 예. 한자로 그렇게 쓰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스마트 제조라든지 바이오 제조 그리고 레이저 그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정보 네트워크라고 해서 6G 통신뿐만 아니라 양자 정보, 위성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재료, 또 에너지, 그리고 우주라든지 해양과 관련된 공간 산업들을 육성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또 헬스케어라 그래서 세포 DNA 기술이라든지 합성 생물, 첨단 의료 설비와 관련 집중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투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전기 전자와 관련된 부품 수요들이 계속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중국의 현재 통신과 그리고 전기 전자와 관련된 재고가 좀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고를 쌓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반도체는 특수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미중을 중심으로 핵심 이슈들을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야 미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조금 더 길게 보면 중국 상황, 미중 간의 갈등도 국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